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원시의 10월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마산 국화축제가 차량 이동식 관람 방식 개최로 유력한 가운데 이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회의 지적이 있어 개최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시장, 오동동, 창동 등 지역 상인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고 우려하는 사안들과 해법들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나오셨고요. 마산 어시장 상인회 신명섭 회장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산 국화축제가 차량 이동식 관람 방식,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로 추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원인은 이유 불문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봐야 되겠죠? 예. 어떨까요? 저희들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창원시에서 가장 안전하게 드라이버 스루를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네.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국화 화훼농가도 그렇지만 인근 지역 상권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안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권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도 줄 것 같은데 예. 이번 차량 이동식 관람 방식 결정 듣고 어떠셨는지. 시민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우선이고요. 우리가 국가 화훼 단지에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지역금이 다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그 이동을 해가지고 그게 일단 설치를 하면은 나중에 할 일이고 네. 창원시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산 어시장, 창동, 오동동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상인들 어떻습니까? 상인들 지금 대목이지만은 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초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도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씌워드리고 저희들은 매일 방역을 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좀 안정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상인분들께서는 이 드라이브스루 관람 방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상인들은 일단 드라이브를 하면은 아무래도 국가 축제 부분에서는 안전하다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어시장에 만일에 들렸을 때는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국화축제 관련해서 상권은 어느 지역이라고 좀 보세요? 우리 어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5번째 가는 손가락에 있는 우리 어시장인데 네. 이제 매출이고 요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확진자 한 분이 다녀갔다 하는 순간부터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좀 줄은 적도 있었고 네. 지금 대목인데도 지금 국가적으로 또 코로나 또 가족끼리 또 만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많이 떠지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산 어시장 참 애용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알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요, 의원님, 그 관람 방식이 유력한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창원시 행정부가 현재 완전하게 결정은 하지 않은 거죠? 네, 아직 그 20회 창원 마산 국화 축제는 개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연휴가 지나고 이제 지역이나 전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인데요. 네. 이제 창원시 계획에 의하면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차량 이동 방식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11월 8일과 16일간 마산 해양 신도시 등 일원의 20회 마산 국화축제 개최를 네.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들어오시면 어시장 신마산 해양 신도시가 19만 평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여기 부스에서 음식 직접 차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사고 해서 국화축제 관람하고 여기 자동차 전용 극장을 통해서 공연을 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소속된 이 문화환경도시 축제를 담당하는데요. 지난주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국화축제와 관련 우려 사항들을 많이 질의하고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차량 이동 방식으로 추진하면 승용차가 없는 일반인들이 이제 배로 도보로 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창원시가 이번 축제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 15만 명 목표를 하는데 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랐을 때는 혼잡했을 때 오는 문제, 네. 이런 문제의 대책, 그다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창원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어서 대체적으로 국가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창원시는 인근 상인들이 이제 국가 축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회장님도 오셨지만 나타냈고 축제 여부 관련해 하해 농가에 이제 계획 재배를 하고 이제 보상을 하면 되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권과 연계된 지역 상인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국가 축제를 드라이브스루 형식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창원시는 이제 축제를 추진하고 안전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우려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최 여부에 따라서 지역 상권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나 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면 축제를 뭐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물론 그 우려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시는지. 마산 국가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약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관람객은 이제 작년에는 211만 명이 왔고요. 재작년에 150만 명이 왔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인 축제거든요. 네. 창원시 3대 축제이기도 하고요. 올해 이제 차량을 이동했을 때는 한 앞에서 말씀 15만 명 정도 예상하고요. 네. 이제 국가의 하해 농가는 계약 재배를 통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축제를 위해 이제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억 3천만 원인데요. 지금 선거금으로 2억 5천만 원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지급했거나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행사 개최 여부를 떠나서 이제 비용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감적적인 뭐 피해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하해 농가에 대한 큰 피해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코로나19로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때문에 마산 지역 상인들이 국가 축제 미개최로 지역 상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나 지역 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국가 축제마저 해마다 개최하지 않아 20년을 가까이 했는데 또 안 하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오동동 의시장 부근에 개최해서 국가 축제 참석자들이 이제 식사하거나 생산 유발 효과, 경제 효과가 시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32억, 2019년에 773억이거든요. 이런 이제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수백만 명이 이제 참가하는 국가 축제에 타 지역에 유입되는 이제 관광객 중에 이제 무증상 환자라든지 감염자라든지 이로 인한 이제 슈퍼전 감시자가 전파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국가 축제 매개로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대구의 신천지 3월달에 매개가 되었었고요. 하반기 이제 8월에 보면 강화문이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마산 국가 축제가 매가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께서 방금 이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무증상 확진자, 그로 인한 슈퍼 전파자 이거를 좀 우려점으로 꼽아주셨는데 어시장 상임회장으로서 어떠세요? 이런 논의들 개최 여부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들을 지켜보는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저희들이 또 어시장이 뭐 매출이나 이런 분야도 뭐 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방역이라도 잘 돼가지고 있어도 좀 안정감이 좀 있을 거고 손소독제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거 내나 방치할 수 있는 거 맹단하고 모든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논의들이 좀 당연하다, 안타깝지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예, 계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뭐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어시장 매출이나 유동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시장에 뭐 며칠 전에 한번 확진자가 왔다 갔을 때 한 뭐 3분의 1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줄었다면 우리가 사실은 경제권은 마산에 유일하게 어시장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3분의 1 줄었다면은 얼마만 숫자입니다.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어시장에는 지금 대목입니다. 대목인데도 추석인데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오거든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가족 단위가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또 음식도 좀 작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찾으면 그로 인해서 뭐 걱정을 따로 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실지 상인분들도. 아니 이제 많이 오실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또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또 어시장에서 대체하는 거는 뭐 사람이 많이 오면은 또 최고 좋은데 항상 조심스럽게 있게 뭐 네. 창원시에서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요. 뭐
우리가 이제 어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어시장에는 고객님들이 항상 올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방지를 많이 해야 되겠나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해는 하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축제 개최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하거나 그렇진 않으신지도 궁금한데 어떠세요? 그 창원시에서 하지 마자 이런 거는 좀 힘들 거고요. 뭐 일단 예산은 들어갔으니까 만일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저 만일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추석 쉬고 나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축제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개최 여부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은 예.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많은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역 차원에서 법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매출의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출입구를 차단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도 시의회도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지. 이제 그 마산 국가축제에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양신도시에서 관람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방역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수 없게 만들고 적절하게 방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시장이나 마산 또 창원시 관내 식당을 이용했을 때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나 뭐 전국적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난제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2월 말 3월 초부터 전 국가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뭐 대책과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자료에 보면 상반기 이제 창원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 사업이 17개 사업에서 4,041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4,354억 원의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고요. 1,736억 원의 이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총 6,090억 원의 경제적 배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창원 시비를 지원한 걸 1,039억 원이 투입해서 네. 1,0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0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1,491억 원이 경제적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추석 때 이제 저 대목 앞에 손님이 많은데 이 추석에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창원사랑 상품권을 당 추가로 이제 추석 앞두고 400억 원을 발행, 지역 화폐죠. 근데 5월까지 지금 상반기 포함해 1,400억 원에 발행하고 올해 총 2,000억 원을 이제 발행합니다. 이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새 희망 자금 지원해가지고 100만 원, 업종에 따라 추가도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 융자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국회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된다면 아마 추석 전에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아마 추경은 전에 국비로 지원돼서 코로나19를 어려워하는 뭐 어시장, 오동동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 지역 상인들에게 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그 비대면이 워낙 추세다 보니까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부산 괴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로 매출이 1,000% 이상 증가했다 그러는데 우리 창원시도 좀 벤치마킹. 창원시 당연히 그래 하고 있고 예. 예를 든다면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대부분 우리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삽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최초로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청소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비대면 언택트 시장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직접 시장이나 상가나 이렇게 마트 가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택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네. 창원시도 다 부산뿐만 아니고 창원시도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창원 상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산 어시장 역시 제안을 했다. 저도 네. 여기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심 회장께서 보시기에 마산 어시장에 이런 온라인 장보기 그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온라인 상점에 입점을 해라 이렇게
이렇게 권유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지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이. 우리 온라인 그 장보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네. 매출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산 어시장의 그 상공 그 공인 시장에서도 진흥 공간에서도 네. 연말까지 64개소 이래가지고 점포에 뭐 스마트 오더를 해가지고 네.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인들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꼭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평시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게 빠르게 추진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오더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고객님이 안 오셔도 뭐 우리한테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뭐 하면은 스마트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안 편한 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산 국화축제가 차량 이동식 관람 방식으로라도 열리게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창원시 행정부에 어떤 걸 요구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추석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이나 경남이나 창원 상황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뭐 드라이브 당초 계획대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마산 국화축제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국화축제가 열린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위생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탑승자 전원에 이제 발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착용이나 행사장 안에서는 이제 음식이나 줄을 먹지 못하는 철저한 방역 대책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인한 축제장 관리가 될 것이지만 전국에 오신 관광객들 어시장이나 창원 지역의 이제 시장을 이용하면서 방역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회장님이나 상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오동동 창동을 비롯해서 마산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외부 손님 많이 오신다면 정부가 권하는 거리두기라든지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방역만큼은 기존보다 더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장님 역할이 참 예. 네, 커 저희들은 보입니다. 뭐 전국에서 방역이라면 최고 1순위입니다. 방역은 우리 매일 하다시피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3월 달부터 방역을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방 소화기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장에는 지금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저희들이 도보로서 하고 이 전국 우리가 한 약 2시간 정도 방역을 뭐 전국 시장 구석구석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방역에 대해서는 막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손소독제는 모든 거 다 대비가 다 설치해 놨습니다. 네, 상인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예,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재난에 네. 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모델을 실험하고 또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화축제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들 생각하시는지. 창원시나 창원시에도 이제 이 국화축제 개최 여부의 결정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최종 추석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 입장을 고려해서 지역 상권도 살려야 되고 코로나19 3월에 대구 신천지 교회라든지 8월에 강화문 집회나 사랑제일 같은 확산은 매개도 막아야 하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이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씩 점검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감염내과 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질병관리본부 관리청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뭐 최종 자문을 거쳐서 다양한 단체들 의견을 거쳐서 추석 이후 끝나면 최종 개최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창섭 창원시의원, 신명섭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마산 국화축제의 코로나19 대응 관람 방식과 축제 개최 우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산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영남권 가을 축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의회 또 시민들의 의견이 하루빨리 모여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